이주사에게 제가 몇 가지 물어볼 일이 있어서 이주사 입관 현장에 왔어요. 이주사님,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는 어디에 모시는 거예요? 안치 냉장고에다가. 아, 지금 저곳에 모시는 거예요? 네. 보여줄 수 있나? 보여주나요? 네. 아, 그런 곳에 모시네, 돌아가시면. 또 정도 온도에 맞는 그런 냉장고, 일명 냉장고에 모시네요? 아, 그렇다면 돌아가시면, 우리나라 분들은 돌아가시면 저런 컨셉에 된 냉장고에 다 모시나요? 거의 100, 모두가 다 저런 곳에 모시네요? 다 이런 공간에 모시게 되지. 그러면은 장례는 어디서 진행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고인이 있는 곳에서 장례 진행해야 될 걸로 아는데, 장례는 어디, 이곳에서 장례 진행하거나? 아니죠. 이것이 아니라 보통은 이렇게 안치실은 지하층 또는 1층에 위치하고 이렇게 빈소, 고인분한테 이렇게 예를 표하거나 빈소에서 뭐 손님을 맞는 공간 이런 것들은 그보다 이제 위에 다른 공간 또는 위에 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구조입니다. 지하실, 안치실, 시체실이라고 하는 그 냉장고에 모시고 상주들은 9층, 8층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자기 부모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장례 치르는 구조. 그게 우리나라 현실 맞긴 맞는 거죠. 이주사랑 같이 중국 갔었잖아요. 장례를 모시기 위해서 냉장고에다 고인 모시는 건 중국은 없었잖아요. 대기 상태로 있는 거지, 고인이. 또 일본 갔을 때는 물론 냉장고에 모시긴 모시는데 고인방이 상주방 옆에 별도로 있어서 원하면 고인방으로 자기 부모님을 모셔서 대면할 수 있는 이런 구조지. 우리처럼 시체실에다 고인을 모셔놓고 장례 치르는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 포함하면 우리나라 뿐인 거잖아. 그럼 그렇죠. 그런 거 직접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서 확인했죠. 주잘가래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거기에 되어 있어요. 고인을 격리시키고 상주들만 다른 곳에 가서 장례 치른다. 예서에 있어요? 전혀 없죠. 예서에는 없죠.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고인하고 상주하고 함께 같은 공간에서 장례를 치르야 그 장례 예절이 성립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고인은 지하실에다 격리시키고 9층에 가서 상주가 장례 한답시고 제상 차려놓고 조문을 받거나 인사드리면 그게 장례가 연결되고 성립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주사는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제 현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현대는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예법상 네. 예서를 가지고도 본다 그러면 전혀 현대 구조하고는 맞지 않는 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그런 방법들인 거죠. 그렇죠. 예법을 중요시 여기서 예서에 있는 대로 그렇게 진행하고자 노력했고, 그런 흔적들이 있어서 절차마다 청문도 읽고 인사도 격에 맞춰서 한다는 것이 예법이고 주제가려고 사례편람인 줄 아는데, 그곳에서는 이렇게 고인을 별도 공간에 지하실에 격리시켜라, 상주는 별도 공간에서 하라, 이런 것이 예서에 없을 뿐더러 일본이나 중국, 베트남, 아니면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통틀어서 그렇게 고인 몸체를 격리시키고 진행하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시체실 구조에서 장례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고인 몸체와 재단이 별실에서 다른 공간에서 이렇게 진행될 때 장례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또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 이런 구조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별도에 있으면 이게 연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장례라는 건 고인 몸체가 기준이거든요. 그 기준이 없는데 그곳에서 성복전, 견전 아니면 뭐 조문 받으면 그것이 예절이 성립되겠는가, 이런 문제 하나 있고, 그럼 성립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그런 구조에서 우리들이 장례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들의 노력으로 성립시킬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는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성립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주사 생각은 어때요? 글쎄요. 저는 이제 그냥 현대 장례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예서에 나오는 방법이라고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현대 장례에 있어서 이 고인의 혼과 백 이것을 모시고서 같은 공간에서 장례를 치른다. 이것은 현재 구조상 굉장히 어려운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그게 불가능한데 그럼 우리나라처럼 별도로 이렇게 고인 몸체랑 영정이 별도로 떨어져 있으면서 장례 치르는 데는 내가 알고 있는 한 없지요. 동남북 아시아 통틀어서 우리나라밖에 없고 다른 나라는 몸체가 기준이 되는 장례를 한다고요. 그 몸체랑 영정사진 놓을 때도 영정사진하고 몸체를 수직으로 안 놔요. 수직으로 놓으면 영정이 대상일 걸로 오해할까봐 영정은 별도 공간에 모신다고. 그러니까 몸체가 기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단위 몸체라고. 근본 단위 몸체인데 우리나라는 몸체는 버려지듯이 어딘가에 격리시키고 영정은 같이 하잖아요. 영정만 모시고 치르는데 이것이 장례 예법에 나는 안 맞는다고 보는데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안 맞는다고 본다고. 그러면 이 주사가 장례 전문가라면 그 안 맞는 그 구조를 극복해서 맞도록 노력해가지고 장례가 성립되어서 고인이 하늘나라를 잘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지 되는 게 전문가라고 보지. 그냥 이렇게 맞던 안 맞던 강제로 화장장 끌고 가서 화장시키고 강제로 매장시키고 이렇게 하면 맞지도 않는 장례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맞춰서 장례가 성립되는 그런 역할을 장례 지도사로서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많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나는. 그렇게 이제 접근하시려면은 굉장히 지금 얼토당토하는 장례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얼토당토하는 장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혼과 백이 분리된 상태에서 또는 공간이 분리된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예서에 가깝게 그러니까 이런 예법에 맞게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솔직히는 이제 현대 저희도 그렇지만 이게 생각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신다 그러면은 어쨌거나 이 고인분 지금 여기 누워 계신 고인분이나 또는 저 빈소에 있는 혼은 뭐 빈소에 있다고 저희가 지금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융화시켜서 또는 이렇게 어떤 말로써 표현을 해서 이렇게 모시고 다니든지 아니면 무엇을 한다고 진행한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는데요. 그런 것이 솔직히는 이제 현대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는 좀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간적인 거, 시간적인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장례 구조에서는 사실 장례가 성립되도록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 전문가라면 규격된 그 시설과 규격된 그 상품 뭐 이런 규격된 인력 이런 한계에 머물지 말고 어떻게든지 성립되는 장례를 이루도록 성립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장례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인 몸체와 재상이 분리된 가운데 장례라면서 진행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주변국 내가 열거 해볼게요.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이 나라들 우리 주변국이잖아요. 우리랑 정서도 비슷한 나라들. 이 나라들에서도 이렇게 고인 몸체와 상주들, 재단이 분리되는 나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없다고 보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유일하죠. 우리나라가 유일하죠.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고인과 가족들과 또는 혼이 머무는 공간이 같은 공간에 있죠.